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일단은 최대 올려. 요새 여름이라 가지고 우리 아기가 점점 자라니까 성인의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아기지만 이 냄새까지 사랑할 순 없어. 전 밤에 합시다.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아빠 안 도와줘도 올라오잖아. 저기 가자. 갈 수 있겠어? 야, 외할머니 언제 오냐?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등원을 갈 건데요. 오늘 난이도가 최악이네. 차는 와이프가 가져가고 아기는 빨리 나가자고 보채고, 이거 다 짐인데 이거 다 가져가야 돼 이제. 뭐 가야지 어떡해. 야, 아기야 준비하자. 아기가 이제 거의 10kg 돼가지고 아기띠를 해도 무겁습니다. 비가 엄청 많이 오네. 아기야 잠깐만. 아이고. 출발. 역대급 난이도다 아기야. 야, 너 아까는 그렇게 나가자고 보채더니 지금 피디님 만났다고 아기야 겸손해져가지고 아빠한테는 막 하더니. 아기야, 멍멍이랑 까치랑 다 없어. 오늘 비 와가지고 지렁이밖에 없다. 지렁이밖에. 매일 가던 길인데 오늘은 배로 힘드네. 일단 아기를 안으면은 그게 힘들고 유모차 태워야 되는데 비 온 날에도 유모차 태울 수가 없으니까. 손목 아파, 허리 아파. 근데 어떡해, 키워야지. 내가 낳은 딸인데. 걸음 연습해야 되는데. 아기 신발 다 젖었나? 잠깐만. 안돼. 안 젖었으면 신기고 젖었으면 못 신겨요. 왜냐면은 아기들은 맨발이랑 신발의 감촉이 달라가지고. 일로 와보세요. 일로 오세요. 아기 지금 낯선 사람 와가지고 약간은 경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기야, 너 어떡해. 구축인데. 신축은 다 지하 통로가 있잖아요. 비 피하는 거. 내 집도 아니야, 내 집도. 아침부터 왜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 월요일이구나 오늘. 자영업자는 주말도 없이 사니까 주말에도 연락받아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근데 주말은 엄마가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좀 나은데 주중은 엄마도 출근하니까. 어린이집 등원은 보통 변호사님이 하시나요? 네, 등하원 거의 다 제가 해요. 근데 이제 뭐 급한 출장이나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때만 이제 좀 와이프한테 맡겨놓고 등원이나 하원 중 하나라도. 어린이집 9시에 가서 한 2시 반쯤 낮잠 깨고 이제 3시쯤 데려오니까. 요새 그런 남편 잘 없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검찰에 계속 있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9시부터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구멍가게 자영업자가 되니까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밤에 놀 수가 없어요. 등하원에 들이는 시간만 해도 한 5-6시간 되거든요. 왜냐면 그 전으로 준비하고 밥 먹이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일을 안 하는 대신 이제 밤이나 새벽이나 막 그럴 때 좀 해야죠. 오늘도 갑자기 원래 좀 여유 있게 하려고 그랬는데 압수수색에 잡혀가지고 이따가 경기도로 가야 돼요. 괜찮아 아가? 아빠 압수수색 갔는데? 제가 오늘 촬영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왜 그래 왜 그래? 심심해? 심심해. 아가. 저 뭐야? 빠방이. 아기야, 저 뭐야? 영어학원 그런 거 같다? 영유인가? 아니, 나 영유 보내줄게. 영유 보내려면 지금 일해야 돼. 아이가 좋아하는 길로 가자. 아기야, 오늘 촬영 때문에 좀 아빠가 정신이 없었는데 이걸 해야지 또 돈이 벌리는 거잖아. 나는 오늘 하루가 벌써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시작이구나. 저기 왜 이렇게 또 물이 많이 고여있냐? 좀 정비 좀 하지 진짜. 관리비 다 어디로 가는 거야? 왜 이렇게 연락이 많이 와? 접시를 한 10개를 동시에 돌리는 느낌이에요. 자, 일로 올라가자. 이거를 발송을 하고 가야 되는지. 급한 거부터 메일 보내고 출발. 봅시다. 딱 등원시키고 나서 돌아가는 길이 아기한테 미안하지만 일단 기분이 좋고, 일단은 짐이 없잖아요. 아기를 짐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몸의 하중이 훨씬 줄어들었고.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눕고 싶죠. 이제 오늘 할 일 다 했다. 아침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4시간 동안 이제 중노동을 했는데 본격적인 하루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조금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압수수색이 갑자기 잡혔고 이제 제가 투입이 됐고 거절하기 어려운 액수였기 때문에 갑니다.
검사 후배들을 만날 수도 있나요? 그죠? 검찰 압수수색이니까 같이 근무했던 분이 있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투입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압수수색이 이제 영화 드라마 보는 것처럼 막 문제 하라 막 이러면서 하는 건 아니고, 영장 받아오면은 그 영장에 써 있는 내용만 가져가라, 영장에 없는 건 가져가지 마라, 그 정도 갈무리해주는 그런 느낌?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구면이면은 현장과 소통하기 훨씬 편하거든요.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지고. 평소에도 이동하실 때 업무를 보시나요? 네, 이게 변호사가 이제 택시기사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시간이 돈이에요. 그래서 이동할 때 조금 메일이라도 하나 확인하고 보낼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아, 변호사 외에 다른 직업은 시간이 돈이 아니다? 나락 기르쇼 그런 느낌인데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긴 한데 다 중요하죠.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 이거죠. 검사 시절에 별명이 있었나요? 별명은 다 안 좋은 것들밖에 없어가지고 뱀 같은 새끼라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정관 변호사들 불친절하게 하고 부장님 말 잘 안 듣고, 그런 별명이 있었고. 검사하실 때 변호사들하고 많이 싸웠나요? 제가 좀 속이 좁아가지고 정관 변호사들이 오면은 목에 힘이 덜 빠져서 하급자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되게 저는 불친절하고 잘 안 들어줬고, 논리로 승부하려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관 말고 진짜 이제 바로 갓 로스쿨 나와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한테는 좀 친절하게 해드렸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거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고운 거죠. 변호사가 된 검사 시절 선배를 재판에서 만난 적 있나요? 있죠. 되게 웃긴 일이 많았어요. 지방 근무할 때인데 되게 잘 나간 선배였는데 이제 변호사 개업을 했어요. 재판에서 만났어요. 근데 재판은 아시다시피 상대방끼리 원래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검사랑 변호사는 싸우는 존재니까 들어가는 출입구도 달라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당연히 아는 척 안 했죠. 법정 안에서는. 저는 이제 제 전용 출입구 나가려는데 갑자기 맞추고 부르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제 일반인 출입구로 갔는데 제가 그때 법복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선배가 반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사회에서 형 동생을 지내긴 영우나 이런 말을 그 의뢰인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는 거죠. 그건 나 이렇게 친하고 나 검사한테 반말할 수 있는 사이다. 그때 아니 정색하면서 왜 반말하고 왜 부르냐고 해가지고 나갔어요. 우리 그렇게 친한 사이도 아니다라는 말을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 그 사람 밥벌이 악영향이 미쳐지니까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변호사 돼 보니까 아는 척하고 싶어.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은 들어가기 전에 재판부한테 한번 인사하고 검사석 보고 한번 더 인사해요. 그럼 이제 그쪽에 인사 받아주죠. 이제 그걸로 세일즈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서로 통했다, 인사 받아줬다. 소확행으로 그냥. 이게 편집해야 되는데. 간호사는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잖아요. 검사도 그런 게 있나요? 검사 선서라고 있어요. 검사 선서가 뭐냐면 임관식이라고 있어요. 그 법복을 처음 입고 이제 법무부 대강당에 모여가지고 이제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 직에 들어간다는 거를 이제 공식 석상에서 밝히는 거죠. 원래는 없다가 누가 만들었어요.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제가 지금 이거를 보고 있거든요. 말로 해드리려고 해도 너무 이제 오그라들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아이, 그래도 해주세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축축축해서 마지막 이런 말이 있어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축축축해서 굳게 다짐합니다. 몇월 몇월 며칠 검사 누구누구누구, 이름 세 글자 끝난 순간 한번 탁 내려야 돼 이렇게. 그리고 중앙직원 가면은 걸려있어요, 1층 로비에.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 오면은 검사 선서를 비추고, 근데 이 검사는 이렇게 안 했다, 얘는 뇌물 받아 먹었다, 혹은 이제 편파수사했다, 이제 까는 용도로 쓰이는 거지. 혹시 뇌물을 받는 선배를 보고 모른 척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일단은 저 빼고 다 잘 살았어요. 제가 만난 분들은 사실 뇌물을 받을 필요가 없고 뇌물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이었어요. 재산이 많고 적고 떠나가지고. 근데 이 정도의 이제 이룬 것이 있으면은 뇌물을 받을 생각 안 들 것 같아요. 이거 받는 순간에 어차피 들키는 거 알잖아요. 왜냐면 뇌물이라는 거는 받은 사람이 있지만 준 사람이 있거든요. 대부분의 뇌물 사건은 이제 준 사람이 신고를 합니다. 그럼 내가 이 뇌물을 받으면은 저 사람이 언제 나를 죽일 수 있는 칼을 항상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받을 사람들도 아니고 받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받는 상황도 못 봤어요. 너무 배고프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났고, 배고파. 뭐 좀 시켜야겠다. 먹을 거. 대만식 샌드위치 하나 먹어. 소금빵보다 되게 싸잖아요. 800원.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검사할 때도 압수수색 많이 나오면은 배고파가지고 이런 거 먹었는데 삶이 달라진 게 없어. 압수수색 너무 힘들었어. 근데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검사할 때보다는 덜 힘들어요.
공격하는 쪽은 모든 걸 다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이제 방어하는 쪽은 흐트러뜨리기만 해도 방어가 되거든요. 뭐 나쁜 걸 방어한다기보다는 그냥 다 걸리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거부할 수 없는 X를 줬으니까 어떻게 거부해 그거를. 검사는 변호사보다 일이 더 힘든데 변호사보다 못 버나요? 많이 적죠. 물론 변호사 하기 나름이긴 한데 제 생각에 제 주변 솔직히 돈 걱정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시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집에 돈 걱정 없으면 사심이 없거든요. 그분들이 완전 사명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월급이 얼마 들어오는지 잘 모를 거예요. 왜냐면 월급을 안 쓰니까 사실. 물론 이제 돈이 별로 없을 때 열심히 하는 분들 있긴 한데 저는 약간 자본주의 마인드가 강력하게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어릴 때 장래희망은 뭐였어요? 장래희망은 나사 이런 데 가서 뭐 항공 우주 막 우주선 타고 우주 나가고 막 그런 거였는데 과학을 너무 못해서 과학부 영재반에서 이제 얘는 공부 너무 못하니까 내쫓아야 된다. 내쫓겨 나가고 그 이후부터 문과로 바꿨죠. 과고 갈 실력이 안 돼서 외고 갔다? 수학 과학은 그래요 솔직히. 그거는 뭐 팩트니까. 수능 때 몇 등급이었나요? 수능은 다 1등급이죠. 아 뭐 그런 거 물어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편집. 이제 쫄리는 쪽은 상대방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좀 빨리 스텝을 밟으셔야 돼요. 제가 좀 단단히 좀 항의를 했습니다. 검찰 폐지 소식 처음 나왔을 때 분위기 어땠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검찰이라는 조직이 옛날부터 굉장히 좀 문제 제기가 많았고 실제 잘못한 것도 없지 않고 어쨌든 제가 경찰 다닐 때도 계속 검찰 개혁하라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럼 어떻게 바꾸고 되겠지 이러다가 아예 없어진다라는 소식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다들 그냥 아예 뭐 이게 좀 해체 수준의 개혁이 되겠지 생각을 했는데 아예 다 없애버린다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놀랐죠.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완박이 2022년에 거의 됐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검수완박이니 뭐니 해서 전국 검사들이 다 중앙정에 모여가지고 막 끝장 토론하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창원지검 대표로 갔었는데 사실은 뭐 문제점도 없진 않은데 수사를 해왔잖아요. 검찰도 잘하는 분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역량을 그냥 잘 쓰면 될 텐데 굳이 그거를 다 박탈시켜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의문은 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지만은 되게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돈을 좋아하는 그런 소인배였지만 진짜 사명감 있는 분들이 실력까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엄청나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밝혀진 범죄들 그거 어떻게 밝혀졌는지 보면은 진짜 집념 없었으면은 안 밝혀졌을 거예요. 물론 경찰도 잘하는 분야가 있긴 한데 쥐를 잡기 위해서 고양이가 2마리가 있었는데 굳이 고양이 1마리를 죽일 필요가 있냐는 거죠. 판사들 AI로 바꿔라 이런 의견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냐 없냐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AI가 발달하면 진짜 AI가 판결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법적인 판단 영역은 의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의학적인 판단을 하지만은 그거는 결국 사람이 해야 되고 근데 사람은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잖아요. 1심, 2심, 3심 가면서 이제 시정이 된다고 믿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만들어 놨다. AI가 이제 뭐 판결문 작성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은 결국 사람의 마지막으로 뇌로 결정하는 그 부분의 대체를 아직까지는 못 한다고 봐요. AI 사용해서 변호사 이겼다는 뉴스 보셨나요? 원래 이길 사건이었어요, 그거는. AI 안 쓰고 그냥 네이버 지식인으로 해도 이길 사건이었어요. 사실 저도 상담을 하면은 이거 변호사 필요 없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한 단계 나아가서 이거는 변호사가 필요 없는데 당신이 정 불안하면은 AI를 잘 써봐라. AI로 서면을 써서 당신이 조금 뭐 손보면은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원하는 대로 된다. 언론이 좀 자극적으로 플레이한 거 아닌가 싶어요. 변호사님 클럽 가보셨나요? 가봤죠. 언제 가보셨어요? 언제? 대학생 때 클럽도 가고 나이트도 가고. 헌팅 포차도 가보셨나요? 저희 때는 헌팅 포차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없고 그냥 뭐 합석 이런 거 있었는데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이제 다 퇴짜 맞고. 혹시 그때 써먹었던 멘트들 기억나시나요? 게임에서 져서 술 받으러 왔다. 아 진짜 같은 멘트인데. 저는 약간은 그렇게 조금 막 술집이나 이런 데서 만나는 걸 말고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서 막 자연스럽게 어떻게 플러팅을 하셨나요? 나 경찰 1등이다. 공부 나 잘한다. 결국 일을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결국. 공부는 주로 어떻게 하셨나요? 인강? 교과서 위주? 저희 때가 이제 그 인강 거의 첫 세대거든요. PMP가 나와서 거기에 이제 메가스타र 인강을 집어넣는 거예요. PMP가 핸드폰에 달라가지고 막 유튜브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인강밖에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강만 잘 들어도 사실 되죠. 근데 제 생각에 공부는 결국 경쟁이에요, 경쟁. 근데 저 죽이겠다. 저
이보다 내가 못한 대학에 가면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 헝그리 정신이나 이제 그런 집요함이 없으면은 아무리 대치동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도 안 되고, 솔직히 EBS 교정만 봐도 저렇게 죽이겠다 이 마인드가 있으면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승부욕이 있어야 하네요. 승부 있어야 돼요. 헝그리하고 이렇게 저렇게 죽이고 싶은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은 현상 유지는 가능해도 이렇게 뭔가 레벨업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다들 좋은 목적으로 선의의 경쟁이 있다고 소리하지만 세상에 선의가 어디 있습니까? 경쟁은 경쟁인 거죠. 저는 이제 악의의 경쟁을 했죠. 계단에서 밀어버릴까? 탈모는 언제부터 진행된 건가요? 나는 유전적으로 그랬고 사실 원래부터 좀 가망이 없었죠. 근데 이제 경찰대를 가면은 모자를 쓰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챙 있는 그 제복에 쓰는 모자. 근데 그게 이제 통기성이 제로입니다. 통풍이 안 돼가지고 뽀송뽀송한 데서 쓰면은 괜찮은데 행진에서 수업 받으러 가야 돼요. 행진하게 전후 30분 동안 계속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땀 배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 볼수록 뭐 이마가 넓어지는 것 같고 정수리가 환해지는 것 같고 그때부터 이제 바르는 약을 엄청 발랐죠. 2009년인가? 그때부터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일찍 오신 분. 근데 뭐 그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하겠어요. 유전이면 뭐 100%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먹는 약을 먹으면 되는데 이제 출산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잘 못 먹고 있죠. 아예 먹으면 안 된다.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셨군요. 그죠. 건강하게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머리카락 희생하는 것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변호사님은 왜 김앤장 같은 몇 대로 펌에 안 들어가셨나요? 로스쿨 때는 검찰에 가야 되니까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어디로 펌이 됐었는데 거기를 취소하고 검찰로 갔고 검찰 나올 때쯤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 루트가 이제 검찰에서 있다가 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대형 로펌에 좋은 조건으로 스카웃이 되죠. 계약 조건이 보통 2년 내지 3년이에요. 그러면은 그동안 좀 편하게 근무하고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타성에 졌다 보면은 자생할 수가 없어요. 이 냉혹한 정글에서 대형 로펌 가면은 되게 빌딩도 엄청 크고 안에도 되게 깔끔하고 커피 머신 이런 것도 비싼 거 있고 그래서 되게 팬시해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뭐 검사장을 하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저 정도 되는 사람이 나와서 할 거면은 대형 로펌보다는 확실히 나와서 이제 본인의 브랜드를 구축을 해야죠. 그것 때문에 지금 아침부터 영상 찍고 있고. 수입을 공개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준비했죠. 여기서 뭐 공개 못하는데 하면 노잼이잖아요. 저는 그런 노잼이 되게 싫어요. 재산 공개하실 때 주식도 포함시키시나요? 왜 그러세요? 무슨 말. 다 파란색, 다 파란색. 검사할 때는 그래도 그냥 공개했었는데 이제 제가 9년차 때 실수령 수당 다 포함해서 연끌하면은 한 600 좀 넘었던 것 같고 한 달에. 근데 지금은 자영업자니까 이제 고정된 어떤 수입이 있는 건 아니고 여태까지 벌었던 걸 평균을 내봤을 때 그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세후로. 나중에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생력 있는 아이. 스스로 살아남을 줄 알고 넘어져도 일어나야 돼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새는 육아법이 아기가 잠깐만 넘어져도 바로 달려가지고 일으켜주는 게 저도 사실 그랬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프랑스에서 육아하는 법을 보니까 얘가 넘어졌어요. 부모가 안 가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 뭐 무릎 까져서 피나는 거 보기 싫고 제가 못 일어나서 뭐 안 좋은 감정을 가지면 어떨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결국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게 이제 참다운 부모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뭐 부모님이 그랬던 것 같고 근데 딸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성별과 무관하게 앞으로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다 양극화 심하고 물가 오르고 그러니까 취업도 힘들고 AI가 다 대체하고 그럴 때일수록 이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그 5벌에 2만 원짜리 셔츠인가요? 아니요, 이거는 한 벌에 2만 원? 근데 오늘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원래 그 롯데마트 앞에 매대 5벌에 2만 원이 최고인데 왜 이렇게까지 검소하게 사시는 건가요? 지속 가능한 삶을 살려고요. 제가 몸이 갑자기 아파버리거나 죽거나 그럴 때 대비해서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이 일을 이렇게 액티브하게 하는 거는 최대 10년이라고 봐요. 그럼 10년 지나면 더 이상 돈을 이 정도 벌지 못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커피로 에너지를 채우지 않으면 하루하루 살기가 어렵네. 저희 법인이고요.
여기 사무직원분들 근무하는 곳이고 제가 늦게 들어와서 제일 안 좋은 방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슈츠 이런 데서 나오는 멋진 데는 아니고 여기가 제 방인데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되게 지저분하고 아직까지 검사복에 힘이 안 빠졌어. 아이고 이거 제가 원래는 그 옷걸이에 놓는데 이게 법복이고 아직까지도 제가 거의 여기서 일을 안 해요. 전국을 다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일은 뭐 택시나 기차에서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아 이거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남자 혼자 쓰는 방에 다 그렇죠 뭐. 아 부끄럽네. 이 노트북을 이 대형 모니터 연결해서 마우스 잡고 쓰는 거죠. 자료들이 다 여기 들어있고 어디서든 일을 해야 되니까 뭐 데스크탑을 별도로 설치한다거나 이런 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서랍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서랍에요? 부적절한 돈 봉투, 국회의원 명함 이런 거. 정치색 다 나오네 여기서. 이거 술 먹고 개가 돼서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이게 있어야 됩니다. 뭐 USB랑 처먹다 남은 이런 거, 프레시베리 이런 것들. 이제 여기가 이제 킥인데 저 초임 때 우리 부장님이 해주셨던 명패 그대로 있어요. 되게 비싼 거예요. 이거는 다 이제 검사 시절에 쓰던 업무 수첩들. 검찰 마크 있죠. 검사실에 붙어있던 이 자석으로 된 명패. 이 검사실에 딱 이렇게 붙어요. 검사, 수사관, 뭐 실무관 이렇게 한 방 구성원으로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석 형태로 명패를 제작해서 딱 붙이는 거죠. 방을 옮길 때는 항상 이걸 갖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이걸 잃어버리면은 새로 만들어주는데 거의 몇 달 걸리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퇴직하는 날에 떼고 나오는데 다른 데서는 별 감흥이 없었는데 이거를 떼는 순간에 되게 눈물이 좀 나더라고요. 이게 내 10년 가까이 된 내 정체성이었는데 처음에 근무 뭐 실습했던 부천, 중앙, 뭐 창원, 평택 다 들고 다녔는데 이거를 이제는 떼고 다시 붙일 데가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좀 돌았는데 첫 사건 수임하고 수임료 들어오니까 바로 금융치료. 법복 한번 입어주실 수 있나요? 이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법복을 처음에 인권한테 받는데 이게 나중에 다 섞여요. 아마 선배들이 제 새로운 걸 가져가고 자기들 걸 한 거를 바꿔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러고 이제 재판장에서 다니는 거죠. 뭐 증인신문 할 때나 이제 증거조사할 때나 이렇게 이거를 뭐 다른 장소 입는 건 되게 부적절하고. 재판장에서 했었던 멘트 시뮬레이션 가능하신가요? 아 있지 또 이거를 입고 보통은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뭐 할 거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구형을 할 때가 오거든요. 징역 몇 년을 선고해 주세요 이런 것들. 그럼 그거 할 때는 탁 하고 일어나야 돼요. 당당하게 일어나서 시선은 이제 재판부를 받다가 이제 피고인 받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강력 사건들, 뭐 살인, 뭐 강간 이런 사건들은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게 아니면 제 눈에는 그냥 순수 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형을 할 때 이제는 뭐 저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줘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2번 정도 사형 구형을 해봤어요. 살인 사건이었고 쭉 얘기하다가 뭐 이러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이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님 이 사건에서 나온 모든 정황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한번 딱 째려보는 거야. 앉을 때도 이렇게 막 주섬주섬 앉으면 모양 빠지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의자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의자를 끌어서 엉덩방아 치지 않게 하고 계속 노려보면서 앉아야 돼. 이렇게 계속 노려보면서 할 템 해봐. 최후 진술 해봐. 들어와. 이런 느낌으로. 법정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다 저를 보고서 좀 제 말에 이제 끄덕끄덕 거리는 것도 보이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바로 울고 뭐 피고인이나 피고인 가족들 여러 가지 감정들을 교체하죠. 검사할 때 여러 장점 중에 하나는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그런 국민적인 공분을 딱 이끌어내서 당당하게 할 얘기하고 국민을 대변해서 그리고 악을 재단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법정에서 법보 입고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일이 없으니까 빨리 벗을게요. 이제. 얘기하고 보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네. 이제 뭐 없어졌어요. 지금. 검사하고 싸워야 되는. 그죠. 그래서 요새는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법정에 들어가면 여기 이제 판사님 앉아 계시고 검사님 앉아 계시고 제가 이제 피고인 변호인 자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단추를 잠그고 들어가기 전에 공손하게 법대리 향해서 인사를 하고 그리고 보통은 바로 들어가는데 검사님 향해서 반좌양자한 다음에 이제 또 인사하고 이러고 현실은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최후 변론 할 때도 검사는 딱 뭐 사형, 뭐 무기징역을 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뭐 무죄를 선고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약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을 되게 당당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배꼽 위에 손 올리고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피고인이 잘못한 건 맞지만 이러이러한 사정들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 부디 이번에 하나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의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90도로 인사를 하고 앉아있는 피해자 향해서도 한번 인사해줘.
그리고 왔는데 돈을 받았으니 해야 되는 업무긴 하지만은 검사 시절에 구형했을 때보다는 좀 모양도 많이 빠지고 약간의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통장을 보면 또 마음이 달라지니까요. 달라지죠. 회의실 들어가기 전에 상장들 제 거 보여드릴게요. 마약 동아리 사건하고 이제 마약 퇴치 유공으로 검찰총장 표창 받은 거. 이거는 저 경찰대 졸업식 할 때 이제 학과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그때 이제 국무총리상. 제가 경찰대 28기 08학번이거든요. 이거 다 그 손글씨로 쓰는 거래요. 이 국무총리상은. 제가 25년 8월에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처 2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고 인사이동 전에 다 같이 사진을 찍어요. 근데 이때도 다른 분들은 그래도 머리가 이제 보존이 돼 있는데 저는 보존이 안 돼 있잖아요. 씁쓸하네, 씁쓸해. 제가 잠자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아직 아무도 안 쓰는 방인데 항상 있어야 돼. 이거 하고 블라인드 내리고 딱 자면은 이제 15분, 20분은 꿀잠 잘 수 있죠. 일부러 집에 안 들어가고 저기서 잔 적도 있나요? 그럴 순 없어요. 왜냐면 아기를 하원시켜야 되고 저도 아기가 보고 싶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편집해 주세요. 회의 있다고 뻥치고. 잠은 하루에 몇 시간 주무시나요? 10시만 11시 사이에 자야 되는데 거의 그때 못 자죠. 11시 반쯤에 이제 자려고 누우면 12시에 잠을 자게 되고 중간에 애기 때문에 깨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걔 놀자고 계속 제 발 잡아당기면은 그때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어린애기 혼자 두면 어떤 일이 될지 모르니까. 아기는 8시나 9시에 잠을 자는데 아침에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는 배고파서 깨우는 거고 내가 저 배고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 요새는 애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까봐 운동회에서 청팀, 백팀 둘 다 우승시켜주고 그런데요. 그거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그건 애들 진짜 버리는 짓이니까. 선의의 경쟁 땅이 없다니까. 지금 어린 애들 뭐 다 무승부하고 얘도 상 주고 쟤도 상 주고 하면은 신상 피벌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누구는 잘했으니까 상 주고 누구는 못했으니까 버려줘야 되는데 못했으니까 벌여받는 게 우리 애라는 거를 누가 납득하냐 이런 마인드가 가게 되면은 세상에 그건 패자가 없게 돼요. 근데 사실 세상에 패자는 있거든요. 승자도 있고. 동전 앞뒤면 같아가지고 승패가 같이 가는 건데 다 승리를 한다는 거는 모두 다 잘 살자는 공산주의 사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학생 때 학원, 과외 등등 어떤 거 해보셨어요? 과외도 해보고 학원도 다녀보긴 했는데 어렸을 때는 바둑 학원 좀 많이 다녔고 태권도, 뭐 피아노. 근데 그 나이 때 이제 K 초딩들이 하던 것들. 근데 그 중에서 바둑을 제일 재밌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는 K 학교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등록고 준비반 이런 데 다녀서 근데 거기는 학원 이름도 기억나. 장학학원이었는데 이름과 달리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곳이거든요. 거기를 X 세게 때거든요. 3cm 자가 있잖아요. 넓은 면으로 탁탁탁 때리는 이게 사실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근데 모서리 때리면 아파요. 그게 무서워서 외워가게 하니까 지금 와서 양심 고백을 하나 하자면 단어 외워왔는지 시험 볼 때 몇 번 컨닝을 했었어요. 솔직히 밑에 넣고. 근데 걸려가지고 진짜 뒤지게 혼났었어요. 멘탈이 흔들릴 땐 주로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네이버 부동산을 켜요. 내가 가고 싶은 상급지. 살고는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동네 네이버 부동산의 시세를 봅니다. 멘탈이 흔들릴 여유도 없다는 거죠. 아,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일을 좀 줄인다. 이러면은 나는 점점 더 저기랑 멀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모터가 달린 제트보트나 그런 유람선을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가 노래 열심히 젓지 않으면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하루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아직 2시도 안 됐네요. 들어오시죠. 구축 중에 구축.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일단은 최대 올려. 이게 무거워가지고 손목이. 로봇 청소기 살걸.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청소기 소리가 갑자기 약해졌어요. 참 AI 모드라서 그래. AI를 믿을 수가 없어. 좀 잘 좀 하지. 인간이 기계보다 더 힘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잘못된 것 같아. 이게 로봇 청소 이런 거 못한다고. 그래서 하는 거. 로봇이 인간이 이기려면 멀었어. 힘들어. 잠시 숨을 멈춰주신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라 가지고 우리 아기가 점점 자라니까 성인의 아무리 우리 사랑하는 아기지만 이 냄새까지 사랑할 수는 없어. 이렇게 하고 산에 갖다 버리고 빨래. 이게 남자는 빨래를 2번 왔다 갔다 해서 안 돼. 한 번에 제가 다 가져갈게요. 많아 보이는데요? 많아도 이게 다 최대한 영끌해서 이 정도는 애기도 이해해 줄 거야. 전 밤에 합시다. 이거 문 닫아놔야지 에어컨도 전기가 세이브가 되지. 제 집무실. 아니 지금 노트북을 뭐로 놓고 왔어요. 바보처럼. 보통 노트북에도 놓고 연결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거고 영상은 여기다 그 울트라 놓고 이거 켜고 불 끄고 이제 이렇게 찍고 있는 거죠. 집안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설거지 합시다. 아기가 입에 바로 넣는 이런 세균 증식하기 쉬운 숟가락들은 직접 이걸로 해서 고무장갑 안 끼시나요? 귀찮아요. 습진 걸릴래 그냥. 세제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환경오염이 조금. 환경 오염돼도 돼. 원래 인간이 환경을 지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해서 환경 오염되느니 미국 애들 막 저기 분리수거 안 하고 버리는 거 그게 더 환경이 안 좋아요. 댓글 달리겠지 이제. 환경 오염 주범 이러면서. 이거 넣고 알아서 네가 살균 해라. 이게 쌓이면은 냄새나고 막 나중 가면 하기 싫더라고. 이거를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애기 엄마는 밤 늦게 오면은 그때부터 애기 돌봐야 되는데 그때 설거지하면 힘들어. 제가 미리미리 해놔야 돼. 사랑꾼이시네요. 사람꾼 이게 생존이에요. 생존. 저 나름대로 생존 방식이에요. 생존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원래 더 대충 하는데 오늘 PD님이 특별히 오셔가지고 나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보내면 키즈노트에 알림이 옵니다. 참고로 키즈노트는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학부모 공유하는 어플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아기 이제 잠 깼다, 데리러 와도 된다 이렇게 알람이 떠요. 그거 보고서 데리러 가면 됩니다. 3시 좀 넘어서는 장모님이 와주셔가지고 오늘 같은 날은 그나마 제가 좀 손이 덜 가는 날이고요. 좀 빡센 날은 아무도 안 오는 날. 그런 날은 이제 한 2시 반, 3시부터 이제 와이프 올 때까지는 계속 제가 아기를 봐야죠. 놀이터에서 한 2-3시간 놀고 쇼핑 한번 갔다 오고 아기 밥 주고 뭐 치마거리는 거 받아주고 책 읽어주면은 6-7시간 금방 가요. 그럼 이제 그때 일을 못 하죠. 그럼 그때 못한 일은 새벽까지 하는 거죠. 필요하면 밤도 새야 되고. 그런 날을 반복이 되면은 한눈 팔 새가 없어요. 게임을 할 시간이 있어요. 도박을 할 시간이 있어요. 뭐 사람을 만날 시간이 있어요. 시터나 이런 가사도우미를 고용하려고 그랬는데 엄청 비싸요 요새. 차라리 내가 그 돈 먹고 그냥 대신 시간 절약이 되잖아요. 되는데 이게 맹점이 뭐냐면은 진짜 아웃소싱하기 어려운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예컨대 이제 아기 키우는 거 이런 것들. 완전 갓난 아기 때는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아기도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본격적으로 애착을 가져야 될 나이가 되면은 그거를 누가 대신하겠냐고요. 부모 역할을. 그래가지고 이제 제 주변에는 시터를 너무 맹신해가지고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안 좋아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게 낯설어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나이 때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나고 이제 돈 없는 제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좀 부지런하게 살면은 다 해요. 참 좀 못 자면 어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바쁘게 살면은 시간 낭비를 안 하니까 막 쓸데없이 막 유튜브 보고 이런 거 그나마 좀 줄어드니까. 근데 지금 저희가 쓸데없는 유튜브 영상 만들고 있는. 남의 시간을 뺏어도 돼. 내 시간은 안 뺏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농담이고 이제 기록을 남기면 좋죠. 뭐. 가장 최근에 바꾼 돈 좀 벌어서 바꾼 냉장고. 원래는 이제 단문형 냉장고였는데 이제 아기 키우다 보니까 너무 더럽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근본 쿠쿠 밥솥. 이거 비싸요, 이거. 나 비싼 거 샀어. 인덕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기 키우는 집 다 있는 보르르 주전자예요, 주전자. 아, 이거 오늘 아침에 아기 먹었던 거. 이거 맞아, 이거 한번 끓여놔야 돼. 여름에는 아기 먹을 것들은 쉽게 상해가지고 한번 끓여놔야 돼. 저희 와이프가 손수 만들었습니다. 존경해요, 진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근본 일체형 세탁기. 근본이 아닌 건 어떤 거예요? 근본 아닌 것들 보여드릴게요, 이제부터. 아기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틀지 않은 LG IPTV 가입했을 때 공짜로 줬던 무근본 저화질 TV. 샘성. 또 무근본 뭐 있냐. 부잣집 딸들은 막 20만 원씩 사주는데 돈 없는 능력 없는 아빠는 태무산 78,000원짜리 조립식. 그래가지고 이거 막 흔들거려 이렇게. 안에 뭐 아무것도 없어. 무근본 아기 놀이터. 그리고 이제 이것도 원래대로라면 좋은 거 사줘야 되는데 약간 판촉물 같은 것도 아직까지 쓰고 있어. 이렇게 색 바를 때까지.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당근해 온 것들. 다 당근. 다 고장나서 지금 처박아 놓은 것들. 인터넷으로 저렴하게 산 무근본 인조가죽 소파. 근데 뭐 소파에 앉아있을 여유가 없어가지고
뭐 인테리어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놨던 지난 성탄절에 샀던 묵은본 다이소 1,000원에 3개짜리 풍선. 자, 슬슬 아기 데리러 갑시다. 이제 2시 반이니까 가면 되겠다. 지금 잠깐 아기 오기 전에 물걸레 청소 한 번만 할게요. 이 아기가 집에 들어오면은 되게 나가고 싶어 해가지고 현관 쪽으로만 가면 아기가 이제 발작을 해요. 나가는 줄 알고. 그래서 현관 물청소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묵은본 중에 하나. 다이소에서 샀던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에 샀던 그 장식. 이렇게 놔두다가 다음 크리스마스가 오면은 저절로 그때 그 장식이 되는 거예요. 남들은 막 인테리어를 중문하고 막 그러는데 내 주제가 무슨 중문이야. 왜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사시나요? 그 월세로 하다가 이제 갭 투자를 하려고 한 거죠. 월세로 하면은 이제 여기 계속 살더라도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많아지니까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는 여유 자금이 확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갭 투자를 거의 막아놨다시피 하니까 살고 싶은 곳은 너무 비싸고 애매한 곳은 사기 싫고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죠. 이거 놀이터에서 10분만 놀다 가자. 왜 얼마나 올 거야? 아기가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절대 못 받죠. 아기야, 너 국민연금 받을 생각하지 마. 아기 때는 아마 거의 수익률이 시장금리를 밑돌 겁니다. 아니면은 국민연금 자체가 없어지겠죠. 아니면은 수급 개시 연령을 되게 뒤로 늦추겠죠. 하여튼 아기가 국민연금을 받을 기대는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아기한테 이제 기대 살 그럴 기대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다 책임지고 이제 아기 인생도 어느 정도 제가 책임지고 하는 나라로 가면 될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외할머니 올 때까지 좀 놀다 가자. 아가. 어이구. 아가, 벌레 퇴치 스티커 붙여야 돼. 벌레 퇴치 스티커를 아기 뒤에다 붙이면은 아기가 못 찾습니다. 그러지 않고 아기 보이는 데 붙이면 아기가 무조건 찾아요. 아기야, 그네 타러 가자. 일로 와. 아기야, 일로 와. 올라갈래, 아가? 올라갈 수 있어. 아기 이 정도는 껌이지. 근데 좀 오늘 비 오니까 조심하자, 아가. 이거 잡고 올라가는 거, 아기 이거. 좀 미끄러워. 비 와도 올라갈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아빠 안 도와줘도 올라오잖아. 저기 가자. 갈 수 있겠어? 어떻게 하게, 아가? 저기까지 가고 싶지? 일로 갈래? 카메라. 자꾸 내려보자, 아가. 다시 걸어갈 거야? 야, 외할머니 언제 오냐? 알았어. 괜찮아. 이거 좀 늦출게. 야, 외할머니 좀 늦게 온다네? 어떡하지? 회의 가야 되는데?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해요. 아기를 데리고 회의 갈 수도 없고. 아가, 일단은 여기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가자, 이제. 전부 불성치인가요, 그러면? 예, 전화하셨습니까? 예. 일단 제가 뭐 사안 얘기를 좀 들어보고 뭐 굳이 뭐 변호사가 필요 없다라고 결론이 될 수 있으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솔직히 드릴 거고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되겠다, 이거. 선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항상 핸드폰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대충 받을 수가 없잖아요. 대충 받는 순간에 이 사람 나랑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완전 구멍가게 개인 사업자죠. 그때 오는 모든 손님을 성심성의껏 모셔야 되는데 이제 사람의 체력은 한정이 돼 있고, 사건 내용을 전화로 좀 들어봤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네요. 그러면 이제 육아 부담이 없으면은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생각해보면은 돈이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이 시간에 또 아기랑 같이 있지 않으면은 애착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니까 잘 밸런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5분 열심히 사다 보면 그게 쌓이고 모여서 커지겠죠. 뭐 어떤 유튜버인가? 그 주원규 PD인가? 그분이 맨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시간 아끼라고 계속 잔소리를 해대거든요. 근데 그 시간 아끼라는 그냥 아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 10분을 아껴가지고 생산적인 데 썼어요. 그럼 내일 또 10분을 아껴요. 그럼 그 10분을 아끼는 날이 6일이 되면은 이제 1시간 아끼는 거죠. 이제 그런 비유를 들으니까 바쁘다고 잘난 척 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진짜 내실 있게 시간 아껴가지고 열심히 잘 달리면은 남들보다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인드로 살면은 내가 남들보다 돈은 별로 없지만 시간 부자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트리플 S를 본다, 밤에 자기 전에. 그런 모순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무슨 말을 가장 하고 싶나요? 검찰로부터 도망쳐. 왜냐면 2016년이면은 로스쿨 3학년 때거든요. 그럼 아직 이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었던 때예요. 대형 로펌 가냐, 아니면은 이제 완전 개업변으로 시작하냐, 법원에 도전을 해보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때였고, 그때는 검찰이 조금 바뀔 수 있지만 망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도망쳐, 영훈아, 도망쳐. 지금 오늘의 공식 일정으로는 마지막이네요. 여긴 어딘가요? 얘는 중앙지검이고요. 불경스럽게 제가 소매를 걷고 있어가지고, 소매 걷는 것도 안 되나요? 이 소매가 보이는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정시 출입문은 저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더 이상 이제 검사가 아니니까 정시 출입문은 못 들어가고, 이게 제가 이제 18, 19, 20년, 23년 총 4년 있었네요. 그 외에도 뭐 재판이나 이런 걸로 왔다 갔다 한 적도 많고, 검사 시절의 메인이었죠. 어떤 일정 때문에 오셨나요? 오늘은 검사님 아련, 목욕제를 하고 와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꾀리재한 모습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경스럽고 죄송하지만 시간을 늦출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아련을 무사히 마치고 복귀했습니다. 아씨, 아는 사람 만났네. 근데 웃긴 게 저 바로 앞에 있는 분이거든요. 잠깐 좀만 이따 갈게요. 수사관님인데 저 퇴직한 거 모르시고 검사님이라고 하시네. 쪽팔려. 빨리 가서 유튜브 홍보하셔야죠. 아, 싫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 언덕길 올라오면은 사람들이 다 진이 빠져가지고 자백한다고 부인하려던 사람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언덕길을 올라가면은 자백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포토라인 설치하는 그런 것들, 사람들 와서 막 성명문 읽고 기자회견하는 데가 딱 이 장소고. 영화 드라마 촬영 협조도 해주나요? 해주죠, 당연히. 네. 얼마든지. 여기는 이제 법원이고 서울중앙지법이랑 고등법원 같이 있고요. 저희가 법원 서쪽 출입구 입구거든요. 보통 영장 심사 받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 데려가면 여기서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다 달려드는 거예요. 포토라인 서고. 이제 법원의 포토라인 이쪽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게 말 많았어요. 지하 통로도 있거든요. 수감자들은 지하로 다녀요. 그래서 지하로 출입시킬 거냐, 그 카메라 눈을 피해서, 아니면 카메라 앞에 세울 거냐. 뭐 그게 이제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알 권리도 중요하니까. 제가 임관을 28살인가 했거든요. 초임 때가 이제 28, 29. 청춘을 돌려다오. 모자람이 없던 청춘, 모자람이 없던. 여기가 이제 무슨 뭐 중요한 사람 구속 이런 거 잡히면 엄청 막 출입 통제하고 이 카메라 못 들고 가요. 정치 유튜버로 낙인 찍혀가지고 다 꺼지라 그래요 이제. 검사분들 중에 유튜브 하시는 분 없나요? 그거 하다 걸려가지고 징계까지 아니고 이제 좀 혼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공무원들이 하려면 허락을 받고 하면 되긴 해요. 근데 사실 판검사가 그걸 한다? 좀 납득하기 어렵죠. 네 일은 똑바로 하고 하는 거냐라는 비판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해가 뜨네 또. 아침부터 사람 개고생 시켜놓고 진짜. 근데 검찰 없어져도 저 건물은 남아 있을 거예요. 이제 그 공소청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또 저기서 근무를 하겠죠. 각자 또 삶을 살 것이고 인생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오늘 5시? 좀 넘어서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근데 이제 저의 문제는 아직 끝날려면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맥을 한잔 해야겠어요. 세검차 느낌으로. 감사합니다. 검찰식 소맥이 따로 있나요? 뭐 그런 건 없고 그냥 무지성으로 마시면 됩니다. 무지성으로. 저희는 소주는 많이 이렇게 안 타고 맥주도 이렇게 많이 안 타서 혹시 제조 비율에 불만 있으시면은 다음 잔부터는 대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옛날 생각 나시나요? 네, 왜냐면은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24시 하는 데를 많이 왔던 이유는 새벽에 갈 때도 많으니까. 네, 오늘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왜 검찰 없애가지고.
짠 하시죠. 짠 안 하고 먼저 먹으면 형님들 엄청 혼냈던 기억이 나네요. 꼰대 새끼들. 근데 그 형님들이 너무 좋았어요. 아까 제 방에 있는 모니터 보셨죠? 그것도 그 형님이 사주신 거예요. 꼰대 같아도 친데레처럼 잘 챙겨주시나 보네요. 처음에는 꼰대라서 저러니까 나 그런 거 못하겠다 이랬는데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잘 해주고. 검사라는 직업은 대체로 성격이 어떤 편인가요? 근데 열심히 한 형님들은 거칠어요. 술, 담배를 엄청 많이 해요. 원래 성격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뭐랄까 본인이 자신감 있으면 거칠게 해도 되는 거예요. 욕 좀 해도 되고 욕 좀 먹어도 돼. 나 잘하니까 뭐 그런 마인드로 되게 잘 나갔던 형님들이 기억이 나네요. 실제로도 그 형님 되게 잘했어요. 그런 분들은 나와서 뭐 몇 억짜리 사건도 가져가는 거고 저는 그 밑에 거 하면 되는 거고. 하기 싫은 사건이 있으면 폭탄 돌리기도 하나요? 맞아, 있어요 그런 거. 반대로 하고 싶은 사건은 갖고 오고 하기 싫은 사건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 인간이 하는 사회라서. 그럼 하고 싶은 건 뭐고 하기 싫은 건 뭐예요? 하고 싶은 건 될 만한 거, 구속할 만한 거, 나쁜 거, 사회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 하기 싫은 거는 지저분한 거, 막 고소고발 하는데 무슨 뭐 상간 소송 과정에서 뭘 몇 번 집에 가서 몇 번 관계를 했고 뭐 그런 것들. 영상 봐야 되는 것들. 그냥 결론 나기 어려운 것들. 얘도 잘못했고 얘도 잘못했고. 근데 또 오늘 찍는다고 하니까 이제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작은 거에 매몰돼 있나 정신없이 살고 있나 그런 거를 좀 반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기한테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촬영하느라고 좀 내팽개진 것 같아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지속 가능한 삶을 추구하자. 하여튼 뭐 영상이 이제 두 번째 영상인 것 같은데 롱폼으로는 저의 생각과 달리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사는 한 사회인으로서 낱낱이 보여드리겠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 행동 중에 뭐는 좀 본받을 만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이돌 엔딩 포즈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 술 먹어서 그게 안 되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짠 하시죠 마지막으로.